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혈우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빠입니다. 너무 예쁜 딸을 낳아 매일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제 질환에 대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 또 치료 환경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딸아이가 혈우병 유전자 보인자라는 사실을 설명할 때 희망적인 삶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질환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자녀에게, 아이에게 그 유전적인 어떤 요인을 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앞에 사연에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부모님의 태도가 아이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너무 이 사연을 들으면서 아우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고 느꼈던 게, 아버님께서 이미 내용에 긍정적인 태도가 물씬 풍겨 나와요. 이미 너무 예쁜 딸을 가졌고 나도 앞으로 치료가 발전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넣어주셨거든요. 네. 아빠의 이 긍정적인 모습들이 아이에게 분명히 있다고 믿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버님의 긍정적 태도가 이미 아이에게 그런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탄탄히 기초공사가 이미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아버님 같은 케이스라면 정말 굉장히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아이를 믿고 또 이렇게 질환을 열심히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보다 발랄하고 활동적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에게 혈우병이 있다 보니 항상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잔소리처럼 하게 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는 이야기지만 때로는 아이가 크면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가 부정적인 느낌을 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좀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요, 꼭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들어보면 이거는 정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야? 먼저 지지 표현. 네. 지지 표현이 지나치면 어떠냐면 너무 과도한 애정 표현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또요, 너무 나이에 맞지 않은 칭찬을 하게 되면 과잉보호 형태의 입장이 되게 됩니다. 네. 아이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요,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나를 과도하게 칭찬해 주시는데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했는데 타인은 나한테 그래주지 않는다면 그게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고 좌절하기도 쉽거든요. 네. 취지 표현 또한 과도하면 좋지 않다. 그리고 합리적 설명을 또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합리적 설명도 지나치면 어떠냐면 잔소리가 돼요. 아이는 잔소리가 듣기 싫고요. 또요, 단호함이 부족하니까 말을 막 끌고 늘어져요. 그래서 양육함에 있어서 더 힘드실 수 있겠고요. 또 그다음 감독이 있어요. 네. 너무 지나치게 감독하시면 어떠냐면 아이는 굉장히 부모님에게 의존적이 되고요. 또 너무 감시한다고 느낄 거예요. 부모가 CCTV 같이 느껴지고 또 그래서 답답해질 겁니다. 간섭이라는 것도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냥 대충 흐지부지하게 하게 되고요. 또 포기가 쉽게 되고 모든 걸 부모님에게 이거는 부모님이 다 간섭할 거니까 그냥 대충 하고 끝내버리자, 포기해버리자, 이런 것들이 쉽게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보면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할 것 같지만 부모님 꼭 필요하지만 적당히 해주세요 라는 거고요. 우리 사례자 분께서도 필요한 이야기지만 조금 조급한 마음을 누르고 좀 기다림이 필요하실 것 같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아이에게 내가 기다려주는 것이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성을 키워줄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나친 건 아니야만 못하다라는 말처럼 칭찬이라든가 내가 아이를 위해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조금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게 되면서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아이가 스스로 친구들에게 자신의 질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고민이 듭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실 이 시기부터 이제 교우 관계가 점점 생기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네. 이런 질환들이 어찌 보면 중증이냐 경증이냐를 떠나서 누구나 좀 조심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안경을 썼으니까 안경 쓴 사람에게는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네. 또요, 나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는 나한테 무리가 되니까 하지 말자. 또 더 나아가서는요, 심장이 나는 약해요. 그래서 오래 달리기 나는 못해요.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거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고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행동이나 또 놀이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이도 나는 이런 놀이나 행동은 좀 나한테 무리가 돼 라고 좀 친구들에게 좀 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또 부모님은 뭐까지 아이에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서 친구 관계가 어긋나거나 나를 다르게 보지 않는다는 것까지 아이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